안녕하세요. 국어 2차시. 자,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만병통치약이라는 글을 제시하는 국어 2차시입니다.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데, 자, 볼륨을 조정해 주시고요. 준비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순서. 첫 번째, 지난 시간을 복습하고요. 두 번째, 이걸 왜 배우지? 이 교과서 도대체 이런 내용 왜 배우지? 자,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실 것 같아서 세 번째, 관련 지식을 조금 살펴볼 거예요. 그래야 내용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자, 네 번째, 내용을 읽고 다섯 번째, 배운 내용을 점검하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3, 2, 1, 시작. 자, 지난 시간 복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곰돌이, 이 곰돌이 이름이 정배예요. 어떤 사연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난 수업에는 뭘 배웠냐면 첫 번째,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소개했고요. 두 번째, 교과서 및 평가 계획을 안내했어요. 세 번째, EBS 수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1학년 때와 같이 수업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교과서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혹시 일단은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죠? 안 읽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볍게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전체를 막 암기하고 어렵게 안 하더라도 가볍게 읽어봐요. 자, 일단 시작하면 일단은 내용은 학습 유의점으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걸 왜 배우냐 이 내용이에요. 내용 막 복잡하고 머리 아파.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래서 우리 곰 정배가 고민하면서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읽을 때 단원의 학습 목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학습 목표가 먼저 정해지고 그에 맞게 글을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국어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 목표는 국가에서 정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중1들은 다 배우는 게 학습 목표예요. 구체적인 글은 다를 수 있는데 본문은 다를지라도 그 본문을 이루기 위한 목표는 전국에 있는 중1이 똑같습니다. 우리 중2잖아. 참 빼먹었네. 전국에 있는 중2는 다 똑같이 학습 목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학습 목표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책을 읽도록 만드는 게 목표인데 이거를 억지로 시키다든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할 수 있게 하는 건 결국은 읽게 하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독서 덕후를 속여서 독서에 입덕시키려는 글이에요. 나 이거 영상 왜 안 돼? 안녕하세요. 국어교사 김정희입니다. 자, 2학년 첫 번째 국어 단어는 조금 독특한 단어네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들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막 말로 설명하잖아요. 막 이 아이스크림 달고 이 아이스크림은 새콤하고, 그러면 친구는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단 거 되게 많은데? 새콤한 거 되게 많은데 그게 뭐 중요하지?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상대에게 먹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강의에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먹방, 그쵸? 먹방처럼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맛있게 먹는 사람이 냠냠냠냠 먹으면
보고 먹고 싶어진단 말이죠.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스토리텔링이라고 불러요. 요즘 광고는 다 그렇게 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되게 독특한 내용을 2학년 첫 시간에 배우게 돼요. 뭐냐면 책 읽는 건 참 좋은 거죠. 누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다 아시니까 이 첫 단원에서는 오히려 마치 먹방처럼 캐릭터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우리 간서치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책 읽는 걸 좋아하는지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간서치를 통해서 정말 좋구나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내용은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재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 설명하는 글. 어렵지 않죠? 설명하는 글.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냥. 우리가 설득하는 글도 있고 시소설도 있겠지만 이 글은 알려주는 글이죠. 성격은 예시적 예를 들어주니까, 해설적은 자세히 해설하니까, 교훈적은 교훈을 주니까. 자, 소재는 무엇을 가지고 썼느냐고요? 주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예요. 자, 이 글은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덕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아까 간서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 별명이 간서치예요. 간서치가 뭐냐면 책에 미친 사람을 간서치라고 그래요. 자,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덕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요. 특징은 친근한 어조. 그래서 이따가 내용 읽어보면 알겠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듯이 부드럽게 얘기하죠. 두 번째, 문답법. 문답법이 뭐냐면 얘들아 지각하지 마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얘들아 지각하면 돼 안 돼?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문답법은 이미 알고 있음에도 질문과 답을 통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해서 독자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는 거죠. 자, 이 글의 짜임은 처음 부분은 우리들, 책 읽는 중학생 우리들, 우리가 책 읽는 까닭을 얘기하고요. 중간에는 이덕무라는 사람, 조선시대에 책을 정말 좋아해서 존경받던 사람, 이 사람이 말하는 책 읽기의 유익함,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자, 끝에 책 읽기의 가치 확인 및 책을 함께 읽자는 당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처음, 중간, 끝. 3단 구성입니다. 관련 배경 지식을 보겠습니다. 간서치란 책만 보는 바보라는 말입니다. 책을 너무 사랑해서 책만 보는 바보라 불렸던 조선시대 간서치. 선비 이덕무의 인생을 책으로 만나봅니다. 이덕무와 다른 책입니다. 이덕무, 그는 조선 정조 때의 문인으로 실학자였는데요. 서울 출신으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박학다식하고 시문에 능해 젊어서부터 많은 저수를 남겼다고 합니다. 중국에까지 알려진 사가 시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왕족의 후손이지만 서자였기 때문에 다른 꿈은 꿔보지도 못한 채 오직 책 속에서 책과 대화하며 책사랑에 빠지는데요. 그런 이덕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책만 보는 바보라며 간서치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덕무는 간서치라는 그 별명을 사랑했습니다. 간서치 이덕무. 그가 얼마나 책을 사랑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이덕무는 배고플 때나 추위에 떨 때, 근심 걱정에 시달려 마음이 복잡할 때, 또 아플 때 책을 읽었습니다. 책 읽기를 통해 그 모든 괴로움을 덜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굶주릴 때 책을 읽으면 소리가 훨씬 낭낭해져서 좋고, 추울 때 책을 읽으면 몸이 진정되고 추위를 잊을 수 있어서 좋고, 마음이 괴로울 때 책을 읽으면 눈과 마음이 책에 집중되어 좋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기침병을 앓을 때도 책을 읽으면 목구멍에 걸림돌이 시원하게 뚫려 기침마저 사라진다고 했는데요. 이 정도면 이덕무에게 책은 만병통치약이겠죠. 그런데 실제로도 책은 이덕무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유달리 추웠던 어느 해 겨울, 얇은 종이장 같은 한 입을 한 장으로 추위와 싸우며 보내던 밤,
이덕무는 윗목에서 기척을 느낍니다. 다름 아닌 한서 한 줄과 눈이 마주친 건데요. 이덕무는 한서를 펼쳐 이불 위에 늘어놓고 늘어놓은 책이 흐트러질세라 조심스럽게 몸을 휘입니다. 두둑한 책은 체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며 모처럼 깊은 잠을 선물합니다. 한 번은 노노가 말을 건넨 적도 있습니다. 갈라진 벽의 틈새로 사납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 방 안의 등불이 몹시 흔들리던 밤이었는데요. 이덕무는 그때 노노가 건네는 말을 듣습니다. 내 몸으로 바람을 막아보게. 그 말을 알아들은 이덕무는 노노를 펼쳐 등쪽 뒤에 세워 바람을 막았는데요. 이불이 되어준 한서와 병풍이 되어준 노노. 이만하면 이덕무에게 책은 꽤나 든든한 것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만병통치약. 권용선. 친구들, 고요한 마음으로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졸음이 밀려오거나 금세 지루해져서 몸이 비비 꼬이지. 특히 숙제로 독후감을 써야 할 때,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억지로 책을 읽으라고 말씀하실 때 더 힘들고 더 읽기가 싫지? 그래도 우리는 책을 읽어. 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읽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읽기도 하며, 또 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읽기도 해. 물론 재미있으니까 읽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또 어떤 까닭이 있을까? 책 속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으니까 읽기도 하지. 기분 전환을 위해서도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도 책을 읽고, 교양을 쌓기 위해서도 책을 읽지. 이것들 말고도 세상에는 책을 읽어야 하는 까닭이 셀 수도 없이 많을걸? 자, 여기까지는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책을 왜 읽는지 서로 생각해 보도록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걸 문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가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음표를 쓰는 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답을 생각해라 라는 의미로 일부러 생각하게 만들려고 쓰는 방법을 문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어 왜? 하면서 뒤에 답 혼자 하잖아요. 예, 이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일단 왜 책을 읽나 봤더니 짜잔, 여기서는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도 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하고 재미를 위해서 등등. 자, 여러분들은 책을 읽는다면 다 똑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렇진 않아요. 책을 읽다 보면은 더 재밌는 것들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해보자. 여러분들은 어른들 모여서 오랜만에 친구들 모여서 놀았다면 PC방 가고 이렇게 놀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어떻게 노냐면 카페에서 대화를 하거나 말로 많이 놀아요. 말로 많이 하면 우리는 아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른들은 재밌어 하죠. 왜냐면 말을 통해서 옛날 추억, 재미있는 기억들이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때 여러 가지 추억을 쌓으면 한 10년쯤 뒤에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PC방 가는 것보다 과거 이 중학교 시기를 떠올리는 추억들이 더 재미있거든요. 자, 책을 읽으면 좋은 것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책을 읽는다라고 했어요. 공부 잘하기 위해서 뭐 이것도 있지만 재미를 위해서도 읽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등장합니다. 책 읽기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긴 사람이 있어.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 동그라미 쳐 보세요. 다른 설명문과는 다르게 책을 읽는 좋은 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막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소개해요. 이 사람이 엄청난 책벌레였는데 언제 어디서나 주나 더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책을 놓지 않았대요. 이덕무가 말한 책 읽기의 유익함이 무엇인지 들어볼까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모르는 단어 있을지 모르니까 어휘풀이도 한번 보자고요. 만병통치약, 만 가지 병을 통치하는 약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만 가지 병은 1, 2, 3, 4 중에서 모든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뭐 두통, 뭐 배 아플 때, 뭐 여러 가지 병에 다 듣는 약이 만병통치약이라는데 실제로는 거의 없죠. 그다음 전환 여러분들 거의 알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구를 점 바꿀 환, 바꾸는 거야. 가다가 되돌아오는, 또는 위아래가 바뀌는. 그다음 교양 아시죠? 교양을 알 거고, 책벌레. 흔히 쓰는 말인데 책을 너무 좋아해서 책만 파고드는 걸 벌레에 비유해서 책벌레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어휘풀이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 이덕무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덕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건 조선시대 실제로 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서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조선시대 책 다 좋아했는데 양반들 책 되게 좋아했는데 불구하고 난 저 사람은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나도 책 좋아하지만 저 사람 정도는 정말 엄청나. 자, 이런 사람이 이덕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긴 글이 있어요. 이거가 실제 조선시대 기록인데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자, 이거를 한번 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약간 배가 고플 때 책을 읽으면 그 소리가 훨씬 낭낭해져 글에 담긴 이치를 맛보느라 배고픈 줄도 모르게 되니 이것이 첫 번째 유익함이요. 자, 첫 번째 유익함이 뭐냐면 배고플 때 효과가 있대요. 요즘 여러분 배고플 일이 별로 없는데 조선시대에는 정말 배고픈 일이 많았거든요. 요즘처럼 농작물도 별로 없고 막 굶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난한 선비가 과거급제하기 전에 배고플 때 책을 읽는데, 왜냐하면 글에 담긴 이치를 맛보느라 몰두하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책은 아니고 아마 게임이나 딴 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만 어쨌든 하나에 몰두하느라 배고픈 걸 잊을 수 있어서. 그런데 책이 그렇게 배고픈 걸 잊을 정도로 몰두하게 만든다라는 놀라운 거네요. 조금 추울 때 책을 읽으면 그 기운이 그 소리를 따라 몸속에 스며들면서 온몸이 활짝 펴져 추위를 잊게 되니 이것이 두 번째 유익함이요. 자, 두 번째 유익함 한번 봅시다. 추울 때도 효과가 있대요. 난방 효과도 아니고, 책을 불태워서 뭐 불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으면 그 기운이 그 소리를 따라 온몸에 스며들면서 온몸에 활짝 퍼져서 마치 혈액 속에 이 책의 내용이, 이 깨달음과 행복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추위를 잊게 된다. 이것도 몰두하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유익함이요.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책을 읽으면 내 눈은 글자에 빠져들고 내 마음은 이치에 잠기게 되어 천만 가지 온갖 상념이 일시에 사라지니 이것이 세 번째 유익함이요. 기침을 할 때 책을 읽으면 기운이 통창해져 막히는 바가 없게 되어 기침 소리가 돌연 멎게 되니 이것이 네 번째 유익함이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내용인데, 자, 첫 번째 배가 고플 때 책 읽으면 배고픈 걸 잊게 된다. 두 번째 추울 때 책을 읽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으며 추위를 잊게 된다. 세 번째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책을 읽으면 눈이 글자에 빠져들고 내 마음이 그 근심되고 걱정되는, 여러분은 시험 전날에 사실 스트레스 받잖아요. 안 받을 것 같아도 공부 안 하는 사람도 다 스트레스는 받아요. 자, 이때 이치에 잠기게 되니까 오히려 근심을 안 하고 책 내용에 집중하게 되니까 세 번째 유익함이요. 기침을 하고 있어. 막 기침하고 있는데 기운이 통창이 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막히는 바가 없게 되니까 기침 소리가 멎을 정도로 책에 몰두하게 되니 네 번째 유익함이다. 정리하면 이렇게 네 가지 유익함이 나오죠. 첫 번째, 배고플 때 책을 읽으면 소리가 낭낭해져 글에 담긴 이치를 맛보느라 배고픈 줄을 모른다. 두 번째, 추울 때도 추위를 잊게 된다. 세 번째,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자, 여러분들은 근심과 걱정 다 있죠? 겪어봤을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여러분 때 오히려 걱정이 많아요. 겁이 많으니까. 이겨낸 경험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근심된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나 숙제 안 해서 내일 선생님부터 혼날 것 같아. 그러면 그 고민에 빠져 있으면 점점 더 스트레스만 받아요. 차라리 한 글자라도 시작하는 게 훨씬 낫죠. 어쨌든 이 근심과 번뇌에 빠져 있을 때 책을 읽으면 오히려 상념이, 걱정이 사라진다. 책으로 생각이 옮겨가니까. 네 번째, 기침을 할 때 기운이 통창해져. 막히는 바가 없게 돼서 기침 소리가 도련먹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 소리로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몰두를 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중학교 2학년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알 거예요. 물론 책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에 어떤 내용을 배움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을 할 때 등등 그렇게 하나에 몰두를 하면 다른 것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알긴 알아요. 자,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봅시다. 약간 배가 고플 때 책을 읽으면 그 소리가 훨씬 책을 읽으면 책을 읽으면 기운이 통창해져 막히는 바가 없게 되어 기침 소리가 돌연 멎게 되니 소리가 약간 이것이 샜네. 네 번째 유익함이다. 자, 이제 봅시다. 어때? 놀랍지 않아? 배고프고 춥고 골치 아픈 일도 있고 게다가 감기까지 걸렸는데 책을 읽으면 다 낫는다니 말이야. 오직 책. 책에 이렇게 열중하다니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마니아와 비슷하네. 이덕무는 실제로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의 간서치라고 불리기도 했대. 사실 이 사람의 상황을 알면 그 심정이 이해가 될 거야. 이덕무는 서자여서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도 벼슬을 할 수가 없었어. 너무나 가난하여 식구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지. 아무리 서자라도 양반은 양반이니까 아무 일이나 할 수는 없었거든.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럴 때 위로가 되고 힘을 준 것이 바로 책과 그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벗들이었지. 자, 여기까지 내용 이해 가시죠? 여러분 정도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어휘풀이 한번 볼게요. 어려운 말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낭랑하다, 소리가 맑고 또랑또랑하다, 번뇌.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옛날에 불교에서 많이 쓰던 말인데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울 때 번뇌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상념. 그 상은 이미지를 뜻해요.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개의 생각. 통창하다, 시원스럽게, 넓고 환하다. 자, 이런 네 가지 단어 어휘도 참고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극히 슬픈 일이 닥치면 온 사방을 둘러보아도 막막하기만 해서 그저 한 뼘 땅이라도 있으면 뚫고 들어가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하지만 나는 다행히도 두 눈이 있어 글자를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지극히 슬프더라도 한 권의 책을 들고 내 슬픈 마음을 위로하며 조용히 책을 읽는다. 그러다 보면 절망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된다. 내가 온갖 색깔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해도 만일 서책을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라면 장차 무슨 수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덕무 씨가 자기가 책을 봤던 경험과 내가 왜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지 글로 남긴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 자, 너무 슬픈 일이 있어요. 누가 아파,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다든가, 또는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든가, 또는 죽을 것 같아. 그럴 때 그 답답함에 미칠 것 같을 때 이 사람은 책을 읽어요. 다행히도 두 눈이 있어서 난 글자를 배웠다. 다행히도 나는 책을 들고 책에 몰두할 수 있다. 다행히도 책을 보면 나는 위로를 얻는다. 정말 멋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시답안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책을 읽었다. 핵심 콕콕. 자, 이덕무는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경험, 고통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다 신분적인 제약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덕무는 책을 읽어서 다행인 사람이죠. 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은 책을 읽으면 그게 억지로 하는 일 같고, 부모님들이 책 읽어야 뭐 성공한다 이래서 억지로 하는데, 사실은 말할 사람 없고 외롭고 힘들 때 내가 몰두할 수 있는, 또 내가 그 안에서 내 주변에 그만큼 뛰어난 사람 많이 없잖아요. 내 주변에 책에 나온 저자들만한 통찰력 가진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부모님들도 별로 없죠. 자, 정말 뛰어난 사람의 생각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책, 매우 가치 있는 일이죠. 지극히 슬픈 일이 닥치면 온 설에서 나는 지극히 슬프더라도 한 권의 책을 들고 내 슬픈 마음을 위로하며 는 눈을 가졌다 해도 만일 서책을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라면 장차 무슨 수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자, 다음처럼 넘어가겠습니다. 친구들은 아주 많이 슬프거나 화가 날 때, 혹은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 어떤 영화의 주인공은 그럴 때 달리기를 하더라고. 심장이 터질 때까지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그럴 때 노래를 부르기도 하더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어느 틈엔가 거북하고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는 걸 느낀대. 이덕무는 달리기나 노래를 하는 대신에 책을 읽었던 거야. 우리도 평소에 좋아하는 책을 한두 권쯤 정해두는 건 어떨까? 아주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책으로 말이야. 그래서 아주 많이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외로울 때 조금씩 읽어보는 거야.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걱정이나 근심도 있고 그 책에 푹 빠지잖아. 그러다 보면 정말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다시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또 혹시 알아? 글을 읽던 중 갑자기 그 근심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오를지? 그리고 꼭 그 순간에 책을 읽지 않더라도 예전에 읽었던 책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 소리를 내 몸이 기억한다고 했지? 속으로 읽거나 마음의 눈으로 읽은 것도 마찬가지야. 내 몸속 어딘가에 저장 혹은 기억되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떠오르면서 우리를 흥분시킬 수도 있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기도 하는 거지. 이덕무는 마음이 불편할 때뿐만 아니라 몸이 아플 때도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 특히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할 때 소리를 내서 글을 읽다 보면 몸속의 기운이 잘 흐르게 되어서 기침이 멎게 된다는 거야. 친구들도 감기에 걸렸을 때 이 방법을 한번 활용해봐. 정말 기침이 멎는지. 자, 여기까지 이덕무라는 사람의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너무 힘들 때 모든 일을 다 책으로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간절한 책에 대한, 책을 사랑하는 이 책 매니아 이덕무에 대한 이야기로 쓴 설명문,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만병통치약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다시 제재 정의를 보자면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었고요. 설명하는 글인데 무엇을 설명하느냐? 이덕무의 책 읽기를 통해서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설명한다라고 했습니다. 특징은 딱딱하지 않고 친근한 어조, 친구들이라고 부르죠. 독자를. 그래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또 특징, 문답법. 스스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하는, 평범하게 하면 지겨운데 질문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대답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독자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고 있고요. 짜임은 처음 부분은 우리가 책 읽는 까닭을 제시한 다음에
이덕무는 그러면 그가 책 읽기에 뭐가 유익하다고 했는지 한번 보자. 4가지 나왔습니다. 4가지 효능 효과 나왔어요. 배고플 때 좋다. 두 번째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아플 때도 추울 때 좋다. 3번째 기침 날 때 좋다. 4번째 우울할 때 좋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책 읽기의 가치 확인 및 책을 읽자는 당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가벼운 글이니까요, 여러분. 그냥 이 글을 가장 잘 읽은 사람은 책에 관심 가지는 사람이에요. 이 글을 읽고 내용을 분석하고 다 암기하는 사람보다 지금 당장 책을 읽는 사람이 이 글을 가장 잘 읽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글을 읽는 것은 정말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 글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하면서 지혜로워지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지식을 쌓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배고픔이나 추위도 잊을 수 있고 걱정이나 근심을 해결하며 몸의 병도 낫게 한다니 이보다 더 좋은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만약 배고프거나 배부르지도 않고 춥거나 덥지도 않고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하다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그럴 때야말로 책 읽기에 더없이 좋을 때니까 얼른 책을 들고 독서 산매에 빠져야지. 자, 그렇게 권용선, 읽는다는 것. 권용선이라는 분은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책 한번 읽어보자 라고 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거 책 읽는 게 사실 만병통치약이라는 실제 약은 없지요. 그렇지만 10,000가지 병을 통치한 약이 있다면 책 읽는 게 그 정도의 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글 읽으면 좋은 것. 첫 번째, 글에 담긴 뜻을 이해하면서 지혜로워질 수 있다. 2번째,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다. 3번째, 배고픔이나 추위를 잊을 수 있다. 4번째, 걱정, 근심을 해결할 수 있다. 5번째, 몸의 병조차도 낫게 할 수 있다. 자, 이런 5가지 내용이었고요. 자, 실제 이덕무 책은 이덕무라는 사람은 앞부분에 나왔다시피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서 신분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양반들이 본받고자 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단원, 그 단원을 통해서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책을 읽기에 가치와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덕무라는 사람을 소개해서 책 읽기에 좋은 점. 자,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데 심지어 조선시대에는 이덕무라는 사람이 이 정도로 책을 좋아하고 몰두했어 라고. 자,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실시간 댓글로 국어선생님께 각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습활동 위주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수업 준비 잘 해주세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